아까 용돈 같은 부분은 네. 후원금으로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고 뭐 쉼터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약간 쉼터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이 최고일 수 있잖아요. 네. 군대에서도 선임자가 있을 네.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돈을 횡령하거나 돈을 네. 좀 뺏거나 이런 사람은 없는지 네. 제가 막 언니한테 뺏겨봐서 그런가 자꾸 그쪽으로 막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그런 경우는 없으셨을까요? 네, 없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솔직한 게 좋죠. 네. 네. 남자 청소년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자 청소년은. 네, 그러니까 네, 남자 청소년은 딱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이가 많으면 딱 위에 딱 그죠. 있고 네. 아무리 나이 많은 그 청소년이 뭔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네. 나이 많은 대접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런 서열이 딱 세워지는데 여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도 뭔가 힘이 없으면 위에가 아니에요. 네, 그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눌립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서열이 좀 있어요. 네. 있고 그리고 가족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끼리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힘겨루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힘이 센 친구는 힘이 약한 청소년들이 돈을 뺏기도 하고 네,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받아서 왔는데 그 돈을 뺏기기도 해요. 네, 그게 이제 장기간 쉼터에서 모르게 지나가진 않거든요. 네.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선생님한테 일러주기도 해요. 누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져왔는데 어떤 애가 뺏었다. 꼭 이러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쉼터의 종사자분들이 이제 개입을 해서 그 조절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 안에서도 그런 좀 청소년들끼리도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네. 그거를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쉼터가 마냥 그냥 천국같이 좋은 곳이에요. 아주 뽀송뽀송하고 예쁜 곳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실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자립을 해서 생활을 하려면 내 주변 환경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내 빨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거기서 안에서 배워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사실 도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출 위기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실 도덕적인 개념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또 안 좋은 방법을 계속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생존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자꾸 오염된 상태로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그 부분이 아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진통이 좀 있죠. 아이들이랑. 네. 네, 아이들끼리도 진통이 있고 아이들과 쉼터 종사자 사이에서도 진통이 있습니다. 네. 진짜 쉼터를 가서 살아보면은 자립심은 엄청 길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립심이 길러지기도 하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구나라는 방법이 익혀지기도 합니다. 막 또 오고 또 오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곳에서 일시, 단기, 중장기는 뭐 시간적으로만 좀 차이가 있다고 네, 하셨으니까 기간적으로. 네. 그런 거 말고 공통적으로 하루 일과는 좀 비슷할 수도 있죠. 하루 일과가 네, 선생님과 저는 하루 일과가 좀 다르겠죠.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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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를까요? 쉼터라고 해서 네. 아이들이 하루 일과가 비슷하지는 않아요. 네. 쉼터에서의 어떤 식으로 좀 시간을 보냈는지 전 그게 좀 궁금해요. 집에서는 뭐 TV 보고 네네. 누워있고 네. 이게 뭔가 아무도 제재가 없고 네네. 하지만 거기에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좀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선생님이 말한 그런 모든 장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네네네. 네. 처음에는 처음에 청소년들이 와가지고서 우선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쉬어야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TV 보고 뒹굴뒹굴 하면서 쉽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허용해주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동안에는 종사자들도 기다려주거든요. 똑같아요. 그런 부분은 집에서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TV 보고 쉬고 먹을 거 먹고 간식 먹고 하는 거랑 똑같은데 왜 이제 청소년 쉼터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프로그램에 정서적인 심리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이 난 정말 싫다. 네. 그러면 억지로 참여해서 다른 청소년까지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제외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루 일과는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단기 같은 경우는 학업을 지속하는 청소년들이 많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외출을 하기도 하고 그냥 정말 쉬고 싶으면 쉬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고요. 중장기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청소년들, 그다음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오후에 나갈 수도 있고 오전에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좀 더 자유롭게 자기의 자립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쉼터에서 나가게 되는 거를 저희 퇴소라고도 많이 네네. 하는데 그렇게 퇴소를 하시는 절차나 과정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쉼터는 들어오는 것도 되게 자유롭고요. 네. 네, 그런데 나가는 거는 저희가 안 내보내려고 아, 진짜요? 네. 나가는 게 이제 네. 거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귀가를 한다고 가정 복귀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과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담이 되고 상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가정 복귀가 되어지면 잘 가는지 그다음에 생활하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사후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네. 쉼터가 싫어. 규칙이 너무 많아. 나한테 자꾸 이것저것 하라고 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 나는 정말 한 새벽 2, 3시에 자고 싶은데 자꾸 자라고 해. 그러면은 되게 힘들겠죠. 네. 그런 생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어야지 앞으로 너가 자립을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싫어서 나가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갈 곳이 없음에도 다시 거리로 이렇게 나아가지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잡죠. 네가 거리로 나가면 어디로 갈래? 앞으로 어떻게 살을래? 계속 여러 번 상담을 합니다. 퇴소 상담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나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상담을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은 어디서 지낼 수 있겠어? 그러면은 뭐 모르겠어요. 그냥 나갈래요 하고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 좋아. 그럼 네가 여기서 정말 힘들면 나가도 괜찮아. 근데 언제든지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와도 돼. 네.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꼭 너가 너를 잘 보호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남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다시는 절도하지 말자. 다시는 아이들과 폭력으로 그렇게 싸우지 말자. 그런 부분을 너가 잘 지켰으면 좋겠어. 그게 안 될 경우에 혹시라도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쉼터가 어디 있으니까 그런 데를 이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주고 여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적인 부분으로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계속 안내도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그렇게 해서 퇴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후 진행으로 바로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네. 청소년들이라고 해야겠죠? 가정으로 복귀를 네.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게 이미 가정에서 나간 친구가 가정 복귀를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반겨주실까? 네. 약간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초기 가출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다시는 이런 가출 상황이 벌어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아이가 되게 잦은 가출을 했다. 네. 그러면 마지못해 오셔서 막 이래저래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이랑 또 잘 돌아가시긴 하세요. 가정으로 가는데 아이의 반복적인 상태에 대해서 계속 거듭 쉼터에 전화를 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아직도 아이가 이렇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간혹은 쉼터에서 전화를 주는 걸 싫어하시는 부모님들도 많고요. 네. 계속 이렇게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 아이 내가 알아서 보호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치 이제 쉼터에서 전화하면 우리 아이가 가출 청소년이다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낙인을 찍는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쉼터에서 전화하지 마라 라고 얘기도 하고 저희가 이래저래 물어보고 요구를 하면 그게 또 귀찮아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전화를 해서 청소년들한테 전화를 해서 잘 지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잘 지내고 있기도 하지만 반복적인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네. 저는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들어봤을 때는 쉼터가 정말 좋은 곳이고 꼭 필요한 네. 곳이고 네. 한데 왜 퇴소를 원하는지 네. 쉼터가 뭐 빡빡하다고 하시거나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걸 좀 솔직하게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쉼터가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은가요? 저는 처음에 설명해 주셨을 네네. 것만 들어봤을 때는 밖에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다는 게 이게 또
너무 요새 춥잖아요. 네네, 또 겨울인데 그렇죠. 잠잘 곳이 네.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쉼터도 시즌을 좀 탑니다. 진짜 겨울이 네. 제일 많죠. 네네,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름에는 밖에서 잘만 하거든요. 네. 근데 밖에서 자면서 가장 힘든 건 모기. 네. 모기. 네, 벌레들, 모기들. 그래서 여름에 이제 거리에서 많이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올 때는 다리며 팔이며 모기에 뜯긴 그 상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럼에도 아직 춥지 않고 네. 뭔가 이렇게 덮을 것이나 따뜻함이 없어도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밖에서 지낼 때 그냥 어떤 곳에 이렇게 자거나 그러기보다는 밤새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전에 하성도로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밤새 그 도로를 걸어 다니면서 같이 이제 거리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과 얘기를 하면서 지낸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문을 다 닫잖아요. 네네네. 병원 자체도 문을 닫고 병원에서 자는 청소년들도 있었어요. 가출해서 병원이 따뜻하죠. 보호자들 휴게소 있고 네. 그다음에 비상계단 그쪽에서 자는 청소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옥상문이 열려 있으면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서 약간의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근데 요즘엔 다 많이 문이 닫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 어디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도 하고, 정말 잠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텔방에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빠지지 않고 어쨌든 보호하고 쉼터라는 곳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겨울에는 그래도 많이 친구들이 거리에서 다시 나가는 경우보다는 쉼터에서 머무는 그런 경우들이 더 있기도 하죠. 네. 그럼 쉼터 나가는 이유 네.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쉼터를 나가는 이유는 집에서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하면 어떠세요? 너무 싫죠? 너무 그래서 싫죠. 아까 친구들과 방황했던 것 같은데요. 네. 잔소리 그만하라고 엄마한테. 그랬던 것 쉼터도 같아요. 네. 계속 그런 잔소리를 해요. 네, 그런 잔소리를 하고 네 빨래는 네가 해야지. 네. 네가 어지른 건 네가 치워야지. 네, 쉼터 선생님들이 그걸 빨래해주고 치워주고 그거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네, 가정부도 네. 아니고. 네. 같이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그것만을 계속 해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 빨래를 자기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나는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난 여기서 계속 지낼 거야.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계속 요구를 하는 부분이죠. 밥 먹어라, 자라, 네, 이거 치우자, 저거 하자라고 하니까 그런 요구사항들이 자기가 계속 여기서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자는 부분도 청소년들이 자는 시간이 되게 늦죠. 네, 네, 핸드폰 계속 늦게 보고 자고 있고, 늦게 일어나고. 네. 그러다 보면 못 일어나게 되고, 네, 네, 네. 네, 학교도 안 가는데 늦게 일어나면 어때? 네. 그러면 애들이 12시, 1시도 좋거든요. 네, 네. 계속 그 생활을 반복한다라는 거는, 네, 이 청소년이 밖에서 또 자립을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아르바이트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의 자잘한 잔소리들이 쉼터에서도 여전히 있게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관이다 보니까 네. 사회복지 시설이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보니 아이들이 들어오는 시간, 네, 또 아이들이 외출하는 시간,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네. 통금이 있다는 네, 거나 네. 마찬가지신 그쵸. 거죠? 근데 어떤 쉼터는 그 시간을 좀 많이 열어놓은 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나간다고 해도 내보내는 쉼터도 있기도 해요. 그만큼 지금 나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근데 너가 잘 갔다 올 수 있으면 나갔다 와 하면서 조금 더 개방적인 시간을 해놓는 쉼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쉼터 같은 경우 또 아이들이 되게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이용을 해요. 네. 늦게까지 놀고 싶은데 나 그냥 다른 일 사고 안 치고 한 12시, 1시까지 놀다가 들어가면 안 돼요? 라는 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때는 또 뭐 타고 올래? 네. 어디서 있다가 올래?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 자꾸 이제 쉼터의 통금 시간이 안전을 위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정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가 되어지긴 하죠. 만약에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이 네.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핸드폰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잠이 드는데 핸드폰이 없는 청소년들이 이제 있을 경우 그 핸드폰을 몰래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갖고 싶어지고 네. 그걸 또 숨겨서 또 하게 되고
네, 그럼 쉼터 안에 또다시 막 절도가 일어나게 되는 상황들도 네, 있어지게 되는 부분이라 그런 관리적인 부분을 계속 이래저래 네. 규칙을 만들다 보니 너무 나 쉼터 보호받으러 왔는데 내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 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쉼터마다 시간이 조금 다르고 네네. 개방적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네네. 제가 만약에 그 청소년의 입장이라면은 좀 더 개방적이고 네. 뭐 후원금이 더 많아서 용돈 많이 줄 수 있는 그쵸. 곳 거기서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호불호가 네. 많이 갈릴까요? 네. 거기가 좀 많다고 또 하셨어서 그런 네. 이유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건지 네. 궁금해요. 제가 청소년이어도 네. 그쪽으로 그죠.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끼리도 가출 청소년들끼리도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어느 쉼터는 밥이 맛있더라. 어느 네. 쉼터는 용돈을 많이 줘. 네. 어디를 가면 자유자재로 나갈 수 있어. 네. 라는 정보 공유가 돼요. 그렇다 보면 어떤 쉼터에 갔더니 이렇더라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쉼터 안에서도 다른 지역 청소년 쉼터 종사자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거든요. 네. 연락을 하면서 요즘 청소년들이 좀 어때?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럼 좀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쉼터가 있었어요. 괜찮냐? 네, 네. 안전하냐? 네.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힘드냐? 여러 가지를 물어보죠. 그러면 오히려 그냥 자유롭게 나가고 자유롭게 들어오니까 오히려 사고를 안 친다. 여기서 더 말썽을 안 부린다. 근데 그만큼 실무자는 그 시간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잠을 안 자고 열어줘야 되고 잠을 안 자고 아이들을 또 내보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감당하는 부분이 조금 이 사고를 전환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청소년들을 1시, 2시까지 놀다가 들어오라고 해도 되나? 그것도 집에서도 되게 어려운 선택인데 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그걸 허용해도 되나? 라는 그리고 얘가 그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가 들어올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허용을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을 허용을 하면 오히려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뭔가 더 쉼터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뭔가 준비되어지는 것도 같이 하는 허용심이 더 커지기도 한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예 청소년들이 용돈을 많이 주니까 네. 거기 가가지고서 용돈을 받아서 또 자기 용돈을 모아서 사고 싶은 거 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좀 다른 쉼터들이 있어요. 그만큼 운영할 수 있는 좀 그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방법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럼 선생님께서 쉼터에서 17년 정도 일하시면서 좋았던 점 하나랑 힘들었던 점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았던 점은 뭘까요? 딱 한 가지만. 힘들었던 점은 되게 많은데.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셔야 돼요. 네. 좋았던 점 먼저? 좋았던 점이요? 네. 좋았던 점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여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구나라는 것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나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보람을 느낄 때 되게 좋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쉼터를 떠난 친구들이 계속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명절이 되면 너가 지금 몇 살이냐 그러면 30이요, 31요 네. 이렇게 하는 남자 청소년들이 명절날 자기 이제 친척집을 가면서 전화를 해요. 네. 그러면은 너무 반갑죠. 네. 아직까지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고 그리고 엄마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그런 처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이제 키우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어요. 저보다 아이가 많은. 네.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인데 네. 그 아이는 아이가 6이고 너무 어렵게 살긴 하는데 또 그 친구들과 계속 연락이 돼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네. 그리고 어려울 때 다시 찾아서 자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또 그들한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참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힘들었던 거는 너무 많죠. 네. 힘들었던 너무 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딱히 뭐가 힘들었지라고 떠올리면은 청소년들 때문에 힘들었던 거는 크게 저한테 남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거친 청소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 저랑 싸웠던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청소년들 때문에 힘들었다기보다는 이 제도에서 내가 너무 한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때 정말 청소년들한테 돈이 필요하고 청소년들한테 어떤 여유가 필요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립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계속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한계에서 너네들이 이해해 라고 하는 어쩌면 이 정도밖에 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변명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 때 그렇게 일을 할 때가 가장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청소년들은 막 저한테 막 그 욕을 하고 네 1월 1일 날 뭐 정말 쌍욕을 하고 나가는 청소년들도 있었거든요. 네 지갑을 던지면서 싸우고 막 그렇게 나갔어도 지금까지 이제 연락을 하고 네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같이 술 한잔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청소년들이라 지금도 여전히 네, 청소년 쉼터를 생각하면 그 청소년들이랑 같이 했던 시간은 좋은 시간으로 기억이 돼요. 네, 힘들었던 거는 그렇죠. 네, 더 해주지 못했던 부분들, 네, 어쩔 수 없는 규칙과 잣대를 대야 되는 그런 부분들. 네. 청소년 쉼터라고 하면 꼭 필요한 곳이긴 한데 청소년들이 막상 이용을 하다 보면 참 그들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럼에도 주변에 있는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지나가다가도 보시게 되고 그런데 섣불리 청소년들한테 다가가기 어려워하세요. 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한테 다가가기 어려운데 그렇게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에서 살짝 용기를 내셔서 다가가서 뭔가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뭐 매번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뭐 기둥이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정작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잘 살고 있는 보편적이고 괜찮은 청소년들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과연 누구겠어요? 네. 정말 위기 상황과 가출 상황에서 되게 어렵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 청소년들이라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물론 그들은 도움을 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먼저 산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알고 있는 정보가 더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도왔으면 하는 부분이라 가출 위기 청소년들을 아직도 비행 청소년, 문제 청소년이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전에요, 저. 네. 저였죠. 네, 안 이제는 됩니다. 아닙니다. 네, 이제는 아니에요. 네. 그들을 만나고 나면 그 청소년이 처한 상황이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상황에 있으면 내가 과연 살아남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상황이면 난 정말 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내 생명을 잘 지키고 살아있다라는 거는 그들의 정말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출 위기 청소년은 내가 알지 못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판단할 수 없는 비행 청소년, 문제 청소년이 아니다. 정말 그들의 고름과 상처가 얼만큼 크고 얼만큼 아픈지 공감해주고 그 공감하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들어주고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연결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서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약간 동네에서 방황하나 하거나 약간 이런 친구들 봤는데 제가 가서 말 걸고 어떻게 뭐 소개를 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좀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너무 내가 아는 동생 아니라고 내 가족 아니라고 너무 막 이렇게 무시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좀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